아마존과 애플이 금요일 시장을 살렸습니다.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돌아섰는데요. 다만 장중 연준 내 매파 위원들이 줄줄이 12월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자 주가는 상승폭을 줄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0.09%, S&P 500 지수가 0.26%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1%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변동성이 큰 10월에도 결국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51%,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2.27%, 4.7% 올랐는데요. 이로써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7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 역시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장은 아마존이 이끌었죠.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실적으로 아마존의 AWS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면서 매수세가 크게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공개한 애플은 장 초반에는 오르다가 결국에는 소폭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애플의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투자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분석이 나온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다시 또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엔비디아도 장 초반에는 2%가량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0.2% 빠졌고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AI 인프라 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메타는 3%에 가까운 약세 보였고요. 브로드컴도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날 1.82% 빠졌습니다. 그나마 테슬라만 4% 가까이 올랐는데 회사 측에서 로보택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미 있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발표하고 전날 5% 정도 하락한 듯한 기술적인 반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시장을 매파적이었던 연준위원들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2% 물가 상승률 목표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역시 10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예상보다 강한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 위축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12월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로건 총재가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 그 연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연말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일단 크긴 합니다. 네이션와이드는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마지막 두 달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1950년 이후 약 3.3%라고 밝혔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아직까지 AI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한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AI 주식시장 주도권이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핫펠레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다각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AI 테마에 대한 노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금요일에는 월말 리밸런싱으로 국채 매수세에 대한 인식이 부상하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2월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속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년물 금리는 한 주 동안 9.2베이시스포인트 올랐고요. 10년물 금리 역시 7.4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하면서 5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금은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도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와 또 금리 인하 신중론이라는 소재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온스당 4,000달러 선에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금은 3% 넘게 빠지면서 2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미중 무역 협상과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을 고려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WTI는 0.85%, 브렌트유는 0.66% 내리면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셧다운 등 외부 변수로부터 시장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11월 5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이 구두 변론이 열리는데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봐야겠고요. 또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불안한 요인입니다. 셧다운으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 내 대립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인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민간 고용 시장 상황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 5일에 나올 ADP 민간 고용은 10월에 약 2만에서 3만 건 늘어나면서 전달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방향을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실적이 줄줄이 나오죠. 3일에는 팔란티어, 또 4일에는 AMD 등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텐데요. 시장의 AI 거품론을 줄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늦춰지는 점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